오늘은 이강인 선수가 항상 신는 축구화, 정강이 보호대, 반지 등에 적혀있는 이니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최근 이강인 선수 개인 SNS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살펴보고 이니셜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재능 이강인이 활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했던 친구들과 브로맨스를 과시했는데요. 이강인은 28일 자신의 SNS에 한 장의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유스 시절 호흡을 맞춘 파블로 곤살베스, 세사르 바나클로이와 어깨동무하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세 남자는 동시에 자신의 SNS에 같은 사진을 올려 진한 우정을 인증했습니다. 대한민국 미드필더 이강인은 스페인 명문 발렌시아 유스에서 성장했습니다. 이강인이 10살이던 어린 시절에 발렌시아 유스팀에 입단했습니다. 이강인은 차근차근 성장해 세계적인 선수로 올라섰는데요. 발렌시아를 떠난 뒤 같은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냈고, 지난 여름에는 프랑스 절대 1강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현재 이강인은 킬리안 음바페, 마르퀴뇨스, 잘루이지 돈나룸마 등 월드클래스 팀 동료들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주전 멤버로도 활약 중입니다. 스페인 국적의 파블로 곤살베스는 2008년부터 발렌시아에서 뛴 원클럽맨입니다. 이강인과 같은 팀에서 축구선수의 꿈을 키워갔는데요. 현재 발렌시아 B 팀에서 등번호 10번을 달고 뛰고 있습니다. 이강인처럼 유명 선수는 되지 못했지만 1군에서도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가며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파블로 곤살베스는 올 시즌 프리메라리가 5경기를 뛰었습니다. 세사르 바나클로이도 발렌시아 유스 출신인데요. 하지만 2021년 은퇴했습니다. 이강인, 파블로 곤살베스, 세사르 바나클로이 모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재회의 우정의 상징 어깨동무로 추억을 남기며 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편 한국 축구의 미래이자 에이스라 불리는 이강인의 축구화에는 의문의 알파벳이 적혀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화뿐만 아니라 정강이 보호대, 늘 끼고 있는 반지 등에도 쓰여있는 이 영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는 이강인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알파벳 조합입니다. 바로 아버지, 어머니, 첫째 누나, 둘째 누나 본인 순으로 이름의 첫 알파벳 이니셜을 따온 것인데요. 매일 신고 매일 입는 축구 용품에 가족의 이니셜을 새겨 넣을 정도로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PSG 입단 기념 75초 인터뷰에서도 이강인은 쉬는 날 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족과 밥 먹기 라고 답한 바 있는데요. 또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도 늘 그는 가족이랑 무엇이든 같이 하는 걸 좋아한다며 가족, 축구 말곤 없다고 망설임 없이 말했었습니다. 취미 역시 부모님과 누나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취미라면 취미 라고 답해 감동을 안겼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멀티골을 넣은 후 이강인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누나를 보고 한 셀레브레이션이다. 누나가 내게 매번 골을 넣으라고 하기 때문이다라며 웃으며 이야기했었는데요. 국내 예능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진 이강인의 누나 이정은 양은 현지서 동생을 매니저처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이강인의 툴툴대는 것 같은 말에서도 누나를 향한 애정이 느껴졌었습니다. 또한 이강인의 정강이 보호대에는 한쪽에는 대한민국 국기, 또 다른 한쪽에는 스페인 국기와 함께 동일한 이니셜 조합 그리고 가족 사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강인은 2011년 10살 때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건너가 축구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피파 규정을 지키기 위해 온 가족이 스페인으로 건너가 자신을 뒷바라지했다는 점에 가족에 대한 사랑이 무척이나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4월 18세 이하 대표팀에 소집되기 전까지 이강인은 스페인 현지에서 축구를 하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일상이 익숙했습니다. 2017년 아시아축구연맹 19세 이하 챔피언십을 기점으로 연령별 대표팀과 함께하는 접점이 많아진 이강인은 2살에서 3살 많은 형들과 대화를 하며 다시 한국어가 익숙해졌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한때 스페인 축구협회가 귀화를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왔었지만 이강인의 가족은 그럴 일은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성장기를 보냈지만 조국을 향한 이강인의 마음은 애틋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UEC 월드컵과 카타르 월드컵 내내 이강인은 경기 시작 전 국가가 울리면 입을 크게 벌리고 따라 부르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인터뷰에서도 동료 관중, 팬들 모두 애국가를 크게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었는데요. 그는 왜 그렇게 애국가를 크게 부르느냐는 질문에 그냥 좋아서 라며 웃음을 지으며 팬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고 싶지 않아 더 크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었는데요. 이강인은 포르투갈전에서 상대 선수들이 국가를 크게 부르더라. 그런 데서 기선제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나도 크게 부르고 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10대 시절을 보내며 프로 무대까지 왔지만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이강인의 가족이 온전히 품고 있고 이강인 선수도 강하게 애착을 보이고 가족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강인 선수 지금도 잘 되었지만 앞으로 더욱 성장하며 가족에게 행복을 전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행복한 축구 선수가 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태국 축구가 역대급 보너스까지 내걸면서 한국 격파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태국은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스타 플레이어가 즐비한 한국을 상대로 비긴 만큼 크게 기뻐했습니다. 마담팡이라 불리는 누알판 람삼 태국축구협회장은 선수들에게 100만 바트 약 3,600만 원을 보너스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태국 홈에서는 비기면 1억, 이기면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례적으로 역대급 보너스까지 내걸며 화제인 상황입니다. 태국 물가를 고려하면 900만 바트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태국의 월 평균 임금은 1만 6천 바트 약 59만 원로 알려졌습니다. 일반 노동자라면 1년 반을 넘게 일해야 벌 수 있는 큰돈인 셈입니다. 부임 후 처음으로 홈경기를 치르는 이시이 마시타다 감독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당연히 이 경기는 기대감이 높다. 서울에서 1대1로 비기고 왔기 때문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나도 기대감이 높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레알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을 발전시킨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을 언급하며 화제입니다. 스페인 마르카는 엘리케 감독이 자신의 트위치 채널에서 이강인을 이야기한 걸 발췌해 전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아틀레틱 빌바오와 레알 마요르카의 코파델레이 결승전 이야기를 했는데 한 팬이 이강인 성장 관련 질문을 하자 아기레 감독 공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베테랑 지도자로 멕시코 국적인데요. 멕시코 대표팀을 비롯해 오사수나, 레알 사라고사, 에스파뇰, 레가네스 등 스페인 팀을 주로 지휘했습니다. 2014년부터 1년간 일본 사령탑으로 있기도 했습니다. 2021년도 시즌 중도에 마요르카로 온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 쿠보 다케우사를 활용해 스페인 라리가 잔류를 이끌었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수비 축구를 하면서도 이강인의 기회 창출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강인을 다양한 위치에 쓰며 빌드업 시발점 역할을 맡겼습니다. 본인 중심 전술의 이강인은 더 능력을 선보였고 마요르카가 라리가 중위권에 오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라리가 정상급 미드필더로 분류돼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 잔류를 원했지만 이강인은 이적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으로 갔습니다. PSG 사령탑 엘리케는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강인은 우측 공격, 중앙을 오가면서 PSG의 귀중한 옵션으로 자리매김에 활약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보면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 위대함을 보여준다. 아기레 감독 덕분에 이강인이 많이 성장했다. 이강인 공격 능력은 매우 좋은데 수비적인 부분을 배울 필요가 있었다. 이를 아기레 감독이 가르쳐줬다. 아기레 감독 아래에서 이강인의 수비 기여 능력이 커졌다. 이강인을 지휘하는 다른 감독들이 그 덕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엘리케 감독은 모두가 마요르카가 아닌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에 올라갈 것으로 봤다. 마요르카 경기를 재미있게 보고 있다. 마요르카엔 정말 훌륭한 감독이 있다고 하면서 마요르카를 코파델레이 결승으로 이끈 아기레 감독을 다시 한번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